일단 금리가 40년 하방 추세가 끝내고 40년 상방 추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확인해야 될 거는 금리 하단이 좀 단단해졌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 어느 정도 내려오겠지. 근데 그 하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단이. 이유가 뭐냐. 자, 일단 미국이 돈 쓸 일이 많으면 미국 정부가 돈을 걷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세금 걷는 거와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왕창 걷어버리면 경기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좀 제한적일 것이고. 그럼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죠? 문제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제 좀 긴축을 해가지고 돈을 덜 쓰면 금리가 좀 내려가겠네. 채권 발행을 좀 줄여도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가계부를 한번 봅시다는 거죠. 참 힘든 게 카드값이 예를 들어 500만 원 나왔어. 우와 무슨 카드값이 500만 원이 좀 줄여야겠다라고 봤는데 뭐 거기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없어. 전부 다 3만 원, 8만 원, 11만 원, 5만 원, 2천 원, 2,700원, 뭐 3천 원, 3만 5천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줄일 게 없는 거지. 다 조금 하고 다 해야 될 것들이야. 줄일 게 없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값 좀 줄여가지고 내가 한 달에 500 쓰는데 400으로 줄여가지고 내가 100만 원 적금 넣어야지. 아니 100만 원 테슬라를 사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근데 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줄일 게 없어.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다 고만고만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지금 정부가 쓰는 돈의 88% 국방 지출이 있고 그리고 복지 지출. 그리고 요즘 또 핫한 거 이자. 이자는 내야지. 이자 는 부동대. 이거 세 개가 88%예요. 줄일 게 없어요. 줄일 게 없고 이게 뭐냐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서 이걸 얼마나 쓴 게 아니라 최근에 정부 지출 증가분을 나눠놓은 겁니다. 여기 21%가 이자입니다. 점점 늘고 있어요. 왜? 빚을 많이 냈으니까 이자는 이제 늘어날 일밖에 없지. 이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이게 뭐겠습니까? 복지잖아요. 미국도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덜 늙을 뿐이지만 요거 줄일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늘고 있지. 그죠? 그리고 국방비는 여기 포함도 안 됐습니다. 국방비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미국 국방비는 늘지 않아도 미국 국방비는 2등부터 11등까지 다 합친 거하고 똑같죠. 849, 877이니까 이게 달러 값이에요. 이게 달러가 미국이 뭐 달러 찍어가지고 돈 찍은 거 가지고 공짜로 뭐 이렇게 소비한다라고 하지만 달러가 공짜가 아니죠. 달러가 지켜지려면 요런 이제 바이러스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이제 국방비 필요하죠. 이제 달러를 안 쓰고 이탈하려면 매매를 해야 되잖아. 그 매매 비용인 거지. 매매 비용이. 얘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아니면 얘네들만 합쳐도 중국하고 러시아만 해도 꽤 괜찮은데 그럼 우리끼리 놀래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돈. 근데 요즘에는 얘랑이 사이가 안 좋잖아. 얘도 늘리고 얘도 늘려야겠지. 근데 아직은 안 늘렸는데 늘려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공격적으로 못 늘리는 게 이자값이 늘고 있고 약값, 뭐 의료비,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헬스 스펜딩, 국민들이 늙어가지고 병원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개 합치면은 병원비가 35%입니다. 미국도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장난 아닌 겁니다. 그런데 또 지구는 또 신냉전이라고 쪼개져가지고 싸우고 이란이 어쩌고 여기를 막내 저기를 뭐 막내 난리가 나는데 요것들 컨트롤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을 못하게 항모 같은 건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돈 쓸 일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줄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준의 채권 발행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거를 다 세금을 늘려가지고 했다가는 아주 그냥 그때서야 인플레가 다 잡힐걸? 그럼 이제 경기 시제 직방으로 와가지고 그냥 인플레 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자살행위를 하는 정부는 없겠죠. 그럼 이제 대통령 넘겨주겠다는 거니까. 뭐 재선하고 나서 바로 하면 안 됩니까? 미국은 중간선거 2년마다 있죠. 2년 후에 병신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오바마 보세요. 이렇게 중간 선거 2번 지고 나니까 그냥 거의 식물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연설만 하고 다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땡겨가지고 쓰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그것도 다 단기채 위주로 땡겼습니다. 요 코로나 때 요거는 7년에서 10년 이상 본드 즉 장기채고 3년에서 7년 사이가 노트 이게 제일 많긴 해요 원래부터. 그리고 1년 이하를 비엘이라고 하는데 주로 보면은 노트가 많았죠. 노트가 많았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반짝 올라가는데 단기채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습니다. 요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물론 얘네들은 사이즈가 커가지고 증가율로 따지면 단기채가 더 높아요. 이건 절대 값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기채 늘었는데 장기채 줄었죠. 오히려 코로나 전하고 이걸 봤을 때 다른 거 늘어난 거에 비해서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죠. 그럼 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도 리밸런싱 해야 돼요. 단기채 줄이고 장기채를 발행을 해야 돼.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 정부 입장이니까 장기채를 발행을 해서 늘려야 돼요. 단기채는 발행을 줄이고 장기채는 발행을 늘려야 되는데 장기채 발행을 늘리면 어떻게 돼? 장기 금리가 또 올라가겠지. 자꾸 공급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구성만 봐도 장기채 금리가 쉽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내려올 수는 없겠다. 하방을 받치는 게 너무 많다. 자국 내 살림살이, 국제 간 문제, 그리고 그 보유 비중 같은 고려했을 때 장기채 금리를 지지하는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김칫국을 많이 마셨죠. 많게는 올해 금리 6번도 낮출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꿈도 야무졌지만 꿈은 늘 야무진 것 같아. 꿈도 야무졌는데 이제 그게 6번이 최대 7번도 있었어요. 꼭 7회가 아니라 7번 낮춘 것만큼 한 번을 0.25라고 보니까 거의 7번이면 1.75 정도도 뭐 이렇게 갈 수 있겠다는 이제 야무진 꿈을 꿨죠. 근데 그 김칫국을 다 토하고 있는 게 지금이고 지금은 이제 한 번이냐 2번이냐 갖고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보면 오늘 새벽에 그 파월께서도 3번 점도표 찍은 건 물 건너갔다고 확인을 시켜 주셨으니까 금리 인하 서둘 이유 없다. 확인 사살을 하셨으니까 한 번이냐 2번이냐. 근데 시장은 계속 6번이었다가 한 번까지 오면서 계속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한 번이야 라고 해서 빠르게 반영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시장이 연준보다 앞서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시장은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준이 한 번이라고 하면 그때 확 이렇게 토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리 토해가지고 한 번이라고 했는데 연준이 2번이라고 하면 땡큐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한 번의 프라이싱으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4.73 정도예요. 그 장기채 기준으로. 2번 하면 4.45, 4.3 얼마 정도 될 건데 그러면 2번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좀 내려오고 환율이 좀 내려오고 하면서 시장 숨통이 조금 트이겠죠. 근데 그건 좀 지나봐야 될 문제고 일단 6월 달부터 금리 낮추는 거는 5월 FOMC에서 오늘 띄우고 6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4월 중반인 지금 벌써 파월이 물 건너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5월 FOMC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그럼 6월 달에 나오든지 6월 달에 나오고 7, 8 그게 되면 일단 9월에 한번 하고 11월 때는 건너뛰고 12월에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좀 뒤로 미루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잡는. 2번의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왜냐하면 저는 2분기가 좀 넘어가면 미국도 이제는 인하가 필요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수적으로 기다리다가 일단 그때 한번 운을 튀고 9월 달에 인하 한번 한 다음에 10월, 11월 달에 한번 건너뛰고 일단 인하하고 나서 다시 물가가 폭등하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12월에 한번 인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연초보다 좀 후퇴는 했죠, 당연히. 지금 3번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시장이 생각하는 한 번이라고 하기에는 심지어 인상얘기까지인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뭐 근데 전망일 뿐이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올해 점도표 내년을 줄이고 올해 3번을 계속 유지하는 점도표가 또 나오면서 오히려 올해는 3번을 가는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미뤘습니다. 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 너무 결혼을 생각하고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더 잘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미 인하된 것처럼 들썩들썩 하니까 그게 결국에는 인하를 밀어버리게 되는 불상사를 낳았다. 자, 이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작년 연말 그때가 정점 찍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쭉 2년물, 10년물이 같이 쭉 내려왔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파란 게 나스닥이고 빨간 게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도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그렇게 급락을 하다가 빠르게 올라갔고 나스닥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금리가 전 고점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제 나스닥도 조정을 받고 코스피는 오늘까지로 치면 거의 한 고점 대비 9%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구간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리 인하 오히려 미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을 거두는 시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또 너무 그렇게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경기 사이클이 고점 찍고 내려갈 때가 아니라면 코스피 기준으로 10% 전후반대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9% 정도 왔으니까 만약에 진짜 4.8을 넘고 환율 1,400원을 깔끔하게 넘기고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조정은 상당 부분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등락 비율 ADR로 봤을 때 코스닥은 이미 뭐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도 과매도 구간에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옆으로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나름의 반등을 좀 했던 것도 시장이 이대로 그냥 무너지진 않겠다. 무너진다는 건 지수가 한 15% 이상, 20% 이상 넘어가 그 정도 되는 조정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 같은 게 다 좋으면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우리도 수출이 잘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딱히 제조업은 이제 바닥 찍고 돌아오고 있는데 서비스업 위주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서비스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늘질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좋은 거야. 이게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서비스 위주로 경기가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은 금리 낮추는 걸 연기해야 되겠다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낮춰줘야 되거든. 왜? 미국이 경기 좋은 거에 있어서 우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좋았으면 미국도 연기하고 우리 연기해도 돼. 근데 미국은 서비스 위주이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어디 가서 골프 치고 뭐 외식하고 이런 게 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뭔 상관이에요. 왜 비미국 국가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 낙수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유럽과 한국 이런 데는 인하를 빨리 가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서비스가 물가를 계속 지지를 하고 반등시키면서 인하를 연기시키고 있으니까 간격이 벌어져서 이게 또 환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달러가 강하고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미국이 그래도 제조업 경기도 좀 돌아오곤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좀 돌아와야 됩니다. 다행히 돌아오곤 있어요. 아직 눈에 띄지 않을 정도지만 이제 바닥 찍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중국은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겨우 좋아질까 말까 한 섹터 산업 생산이라는 거기만 좋아졌고 나머지는 부동산 내수 경기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은 주로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게 줄어야지. 경기가 나쁘니까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리니까 원자재를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아. 그래서 원자재가 싸야 돼. 그럼 원자재가 싸지면 물가가 잡히는 거죠. 원자재 출발이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된 게 경기가 안 좋은데 시진핑이 고품질 발전을 하겠다. 이게 쉽게 말해서 싸구려 물건 말고 첨단 기술에 도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전기차 같은 거 돈 안 남기고 그냥 다 보조금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가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하고 무관하게 생산을 계속 늘린단 말이야. 그게 항구에 쌓여있든 어쨌든 간에.
얘를 살려야 되니까. 얘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 이걸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미국 애들은 보조금 받은 게 보조금 안 받은 중국산보다 더 비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뭐겠습니까? 그냥 마진 없이 그냥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걸 만들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중국이 어쨌든 계속 만드니까. 근데 제대로 시장이 수요가 있어 만들었으면 이게 만들어져서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이 돼야 되잖아. 근데 시장에서는 수요도 별로 없는데 중국은 지가 살겠다고 계속 이렇게 경기하고 무관하게 생산을 늘리니까 쌓여 있는 건 쌓여 있고 원자재 가격은 계속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러고 앉아 있고 미국은 비미국 국가하고 상관없는 서비스 위주로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간에서 중국하고 무역해가지고 미국에 팔아야 되는 우리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뭐가 다 안 되잖아. 중국에 팔려고 했더니 중국 애들은 이제 이미 뭐 그런 건 그냥 I don't care고 알바노 만들기. 요즘 뭐 테무나 알리 이런 데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게 물론 지금 시진핑이 테크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외국물 먹은 것들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지.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목숨을 거는 게 뭐 이제 그 이커머스, 그러니까 쇼핑몰에 주력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알리나 테무 하다못해 오늘 아마존조차도 59불 이상이면 한국에 무료 배송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음식 배달 무슨 배달 그러니까 그 배송료 배달비라는 단어는 없어져. 물론 가격에 다 녹이겠지만 그 이커머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알리와 테무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 수 있을까? 물론 뭐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하는 건데 중국 인건비가 예전처럼 그렇게 싸진 않아요. 우리보다 싼 거지 그렇게까지 싸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중국이라서 가능한 게 일단 중국은 공정거래법이 없습니다. 재밌죠. 중국은 노동자의 나라인데 공정거래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쿠팡이 직매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매입을 해가지고 쿠팡 물류센터에 물건 미리 갖다 놓으면 우리가 주문하면 빨리빨리 어차피 물류센터에 미리 와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원래 쇼핑몰은 어때요? 내가 주문을 하면 그 플랫폼에서 그 상점에 주문을 전달해 주죠. 그러면 거기서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면 물류센터 갔다가 오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오후 3시 이전에 입금하면 당일 배송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쿠팡은 더 빨라진 게 풀필먼트니 뭐니 해가지고 자주 사는 것들 이 동네 사람들이 자주 사는 거는 쿠팡에 미리 매입을 해가지고 물류센터에 쌓아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꺼내니까 쇼핑몰에서 물류센터까지 오는 그 시간을 줄였잖아. 바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라졌는데 이거보다 더 골 때리는 게 중국 테무와 알리인데 쿠팡은 그래도 직매입을 하잖아. 자기가 사잖아. 그러다가 안 팔리면 쿠팡이 재고를 안는 거죠. 그게 정상이잖아. 백화점에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그 요즘 이제 주말마다 강제로 쉬게 하니까 그 강제로 쉬는 전날에 신선식품 이런 것들은 하루 쟁여놓으면 못 파니까 막 밀어내기 하잖아요. 30% 40% 이렇게 마감때 되면 밀어내기 하잖아요. 안 팔리면 재고를 안 해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싸게 파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 알리하고 테무는 공장에서 뭐 한 100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100개를 가져와요. 즉 매입을 해. 근데 10개만 팔렸어. 그럼 90개 남았잖아요. 원래는 알리나 테무가 재고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반품시킵니다. 안 팔리면 가져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재고 걱정이 없어. 안 팔리면 주면 되거든. 갖고 가. 안 팔리네. 그 공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갖고 와. 그냥 반값이라도 어떻게 좀 팔아 주십시오. 저희 공장도 지금 자리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후려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냥 뭐 이거 그러면 버리는 것보다 조금 더 남겨서 파는 게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공정거래법으로 뭐 과태료 엄청 두드려 맞는 거지. 근데 중국 그런 거 없어요. 중국은 그게 합법이래. 야, 참.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중국에는 이제 공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가 쿠팡이 그렇게 한다. 쿠팡이 납품하지 말자.
그래서 뭐 그 CJ 햇반이 쿠팡에는 안 팔리고 알리에 들어갔잖아요. 뭐 우리는 그게 가능해. 왜 햇반 만드는 데는 CJ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론 오뚜기 밥도 있고 하긴 하지만 햇반이 제일 프리미엄이잖아. 근데 중국에는 햇반 공장이 하는 존나 많이 넘어간다고 납품을 안 하겠다라고 해봐야 네가 안 하면 우리 고맙죠.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 하기 싫으면 저리 가. 다른 데 받아올게. 그리고 이제 100개 받았는데 20개 팔렸으니까 80개 알아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뭐 할인을 한 70% 때려가지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게 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의 살길이 오히려 이커머스로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유통이 아주 그냥 작살이 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참 자영업하기 힘들어요. 한때 그래도 유행을 했던 게 그 퇴근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짬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하고 관련 창업 컨설팅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 지금 싹 사라졌죠. 뭐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겨? 심지어 알리 가격은 얼마나 놀라워요. 중국에 사는 친구한테 캡처해서 보내도 이게 이 가격에 팔린다고 할 정도라는 거죠.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고. 약간 좀 옆으로 샜는데 중국은 이제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친환경 1등급 제품 사면 보조금을 50만 원까지 주고 뭐 해가지고 저희도 그때 김치냉장 바꾸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코로나 때 했는데 또 한답니다. 그래서 원체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웃기잖아요. 산업 생산은 서프라이즈인데 소매 판매는 반대로 서프라이즈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만들고 생각보다 엄청 안 팔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었으니까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즘 뭐 구리값 이런 것도 장난 아닙니다. 이게 다 중국의 역할이 커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는 경기의 확장, 경기가 좋아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중국의 내부 사정 때문에 경기하고 무관하게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나오는 원자재 수요가 오히려 인플레를 또 자극하고 있다. 그 나중에 과실들은 또 가뭄 때문에 비싸졌고 원자재는 중국 때문에 비싸지고 유가는 전쟁 때문에 비싸졌어.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가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니만이 그런 얘기가 나올 맘도 한 건데 이거는 좀 특이 사항이다. 예전에는 보기 힘든 굉장히 특수한 그림이 조합이 된 거지 금리 인상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중국은 더 미칠 겁니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더 만들어가지고 더 할지도 몰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좀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옐런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인플레 시대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중국이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옐런이 계속 그 얘기 오버캐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 시대에는 공급을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중국이 뭐 전 세계 디플레를 수출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산이 재화 물가만 조금 잡는 것이지 예전처럼 인플레를 잡을 것도 없고 그런데 괜히 원자재 가격만 끌어올려가지고 미국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장을 하니까 옐런이 중국 가가지고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일단은 태양광 같이 원가 이하로 파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 얼마나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